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가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데요.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도 모레부터 강화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국내에 어제까지 정리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새로 확진된 그 환자는 76명이니까 많지 않은데요. 예. 이 76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22명,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22명 가운데 유럽에서 온 분이 18명, 미주가 4명 이렇게 습니다. 전체 환자는 9,037명이고요. 격리 해제는 341명이 늘어서 3,507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대구가 31명, 해외 유입이 22명, 경기가 15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해외 유입 사례가 이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 이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하려던 방역 당국의 계획이 이틀 만에 조정됐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유럽 지역 입국자 급증에 따른 유증상자 증가에 대비해서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단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시설 격리 후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외국인 중에 장기 체류자는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 감시를 수행합니다. 기존 확보된 입국자 검사 대기 격리시설 중 일부를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장에서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조치를 어제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은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검사를 위한 조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한 10,000명가량 되고요. 네. 평일에는 그 절반 수준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입국자의 90%는 다 우리 내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역 당국에서는 유증상자를 위한 격리 시설이 한 200방 정도, 200곳 정도, 그리고 무증상자를 위한 격리 시설은 한 1,200개 정도 이래서 1,400개 방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그 숫자를 육박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만 보면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이 1,200명 정도 되고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2,4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다가 미국의 환자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유럽 들어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내린 조치가 무증상자일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지 않고 음성이 나면 자가격리로 돌리게 되면 대부분 그 무증상자 비율이 거의 90%쯤 되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쓸 방을 비워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검사하더라도 수용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설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감염될 위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 내국인 입국자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처리할까 이 부분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단 집으로 돌려 보내고 3일 후에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증상자들도 전부 시설에 격리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서 무증상자는 집으로 보내서 사흘 안에 검사를 받고 물론 2주의 격리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되면은 사실은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미국발 입국자도 모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총리가 오늘 아침에 예. 오늘 27일 0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아마 오늘 잠시 뒤에 그 11시에 있는 방대본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무증상자 자가격리 발표가 났을 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현재 확진자는 9,03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김 교수님, 지금은 일단은 이제 좀 확진자 수가 100명 안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현장은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요. 지금 언제 또 확진자가 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주변에 다른 환자분이 감염될 위험성이 있고 예. 또 의료진이 또 감염될 수가 있고 예. 병원이 폐쇄가 되게 되고 예. 네, 그럴 수가 있고. 지금 막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 확진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어제 하루 추가 환자가 1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9,137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어제 그제만 해도 60명, 70명대였는데 어제 0시, 그러니까 오늘 0시까지 어제 하루 종일 추가된 환자가 모두 100명으로 늘어났군요. 네, 100명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 환자는 9,137명이고요. 사망자는 126명이고요. 격리 해제는 223명, 그래서 3,730명이 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4명,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이죠. 31번째 환자 나온 뒤로 대구에서 좀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14명이고요. 경기가 21명, 서울이 13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입은 아직까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구에서 14명밖에 안 나오는데 전체 확진 환자 수는 세 어제보다 자릿수가, 많네요. 예. 그러니까 경기하고 서울 쪽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 곳이 오늘은 좀 꽤 있습니다. 네. 산발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확진 환자가 추가가 되면서 네네. 모두 100명으로 이제 세 자릿수로 다시 또 확진 환자가 늘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0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모두 9,13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사망 환자는 6명이 늘어서 126명이 됐습니다. 자, 대구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가 14명으로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검역에서요. 네. 그 통계도 나왔는데 어제 검역에서만 3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검역이라면 이제 공항에서 그렇습니다. 예, 두 입국하는 번째로 사람들. 많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대구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해외 유입이 22명이었는데 오늘은 34명. 네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34명이니까 34%. 시간이 갈수록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검역에서 확진된 사람이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의 출발지가 어딘지 유럽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미국, 나왔고요. 그건 안 네, 나왔고요. 전체 숫자만 나왔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지금 뭐 저희가 앞서서 유럽발 일단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그리고 모레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두 검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걸로 이게 충분히 이 조치가 가능한지 지금 해외 유입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네.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이제 걸러서 검사를 하시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기의 감염력,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무증상이실 수도 있고 예. 증상을 앓고 난 다음에 회복이지만 회복기의 감염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잠재기나 잠복기 상태에 있는 분들은 검역 과정에서 음성이라고 하시다고 하더라도 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둬서 추가적인 감염력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 좋지만 너무 많고 네. 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교차 감염 우려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자원을 잘 적절하게 분배해서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의 문제일 것 같고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다 하면 좋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 예.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검역의 능력이 이제 한계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 모두 다 수용해서 진단 검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이 무증상 감염자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허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고, 그 무증상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감염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증상자에 대해서 전수 PCR 검사를 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 아직 잠재기 잠복기라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한 3, 4일 지나서 이제 감염력이 생길 때 그런 분들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이 나온다면은 또 가격도 저렴해진다면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전수 검사를 좀 쉽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 교수님이 계신 데가 이제 백병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대구에서 오신 환자가 대구에서 왔다는 걸 속이고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가 나왔던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백병원 전체가 다 격리돼서 진단검사 받았나요? 맞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확진 통보를 받고 바로 그때 이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분이 입원하셨던 층을 방문했던 의료진을 찾아내고 또 그 층에 계시는 같이 입원하시는 환자분들 그분들을 이제 1차적으로 격리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운전을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해주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추가로 확대로 해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또 2주 후에 이제 격리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음성인 걸 확인하고 최종 이제 격리 해제가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쭉 와서 약을 타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갑자기 병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은 이제 전화로 상담하시고 처방전만 이렇게 전달해 드려서 이렇게 약을 타시고 병원이 한동안 좀 폐쇄되면서 또 방역도 하고 또 이제 같은 층에 계셨던 분들은 퇴원을 못 하고 계속 병원에 계셨던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도 진단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접촉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신에 그냥 능동 감식 증상이 있는지 열이 났는지 그 정도만 보고를 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진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대처를 잘 해서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없이 이제 격리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이게 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안심병원이라서 이제 호흡기 의심 증상은 외래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입원실도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아니라 이제 소화기 증상으로 식욕이 잘 못 드시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또 이제 다인실에 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환자분을 진료한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분 말에 의하면은 좀 마스크를 좀 잘 안 쓰셨다든지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또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의료진들은 이제 표준 감염주의 조치를 잘 지키고 있어서 항상 뭐 코로나 환자든 아니든 마스크 착용하고 환자를 보기 전에 손 소독을 하고 끝나고 손 소독을 하고 접촉 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표준 감염 지침을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확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선 병원에서는 호흡기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일단 뭐 긴장을 하신다는 뭐 얘기는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까지 나온 통계로 봐서도 사망자가 126명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 환자 수 대비로 이제 치명률을 따지게 되는데 이게 1.3%는 일단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이 낮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치명률은 주로 이제 시설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신 그런 분들 중심으로 또 최근에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증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또 위중 상태나 이제 사망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확률이 많아서 이런 시설, 집단 시설, 특히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이 모여 계신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특이한 것이 이제 사망자 가운데 3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치매 환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확진자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집에 계신 어떤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계신 좀 중증의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이 치매 환자분들은 일상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시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못 하시기 때문에 간병이나 요양보호사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밀접 접촉이 많고 또 시설이 또 이렇게 다인실이나 다중 이용 시설이 많고 또 어떤 재정 상태 같은 것이 좀 열악해서 또 간병인이 예를 들어서 유증상이 있어서 출근을 못하면 이렇게 대체 인력을 빨리 이렇게 투입하기 어렵다든지 네. 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간병인 분들이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감염 관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직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리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가요? 네, 그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약을 썼더니 뭐 20명 소수이긴 하지만 안 쓴 사람들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좀 높더라라는 네네. 보고들이 있었고 최근에 프랑스 연구는 거기다 이제 항생제 종류인 아지스로마이신을 같이 썼더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예. 이것은 물론 이제 좋은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맹검법이라고 하죠. 무슨 약인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투약한 실험이 아니고 이제 라벨을 열은 상태에서 이제 한 실험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우리가 바이어스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환자의 바이어스나 실험자의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좀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좀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프랑스 연구 같은 경우에도 6일 차에 어떤 바이러스가 음성되는 비율을 비교했더니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말라리아 약이 100% 효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안 쓴 것보다는 좀 효과가 더 있었다. 네. 그 정도의 논문이 되겠는데요. 예. 이제 투약 대상도 이제 다양할 수가 있겠고요. 뭐 경증 환자냐, 위중 환자냐, 그리고 약의 용량이라든지 또 같이 쓰는 약의 병합요법이라든지 네. 또 약을 쓰는 뭐 목적, 예방 네네. 목적인지 뭐 치료 목적인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는 또 대상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시험들이 아마 이제 지금 준비 중이겠습니다. 예, 현 그렇군요. 시점에서는 완전한 그 처방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환자나 의사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치료약을 쓰는지 이것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경우하고 네, 모르고 네. 치료를 받는 경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 효과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약을 치료를 못 받는다는 느낌의 있는 환자분하고 네. 내가 뭔가 그래도 이제 라벨을 열고 내가 약을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효과의 차이를 미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맹검법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안 받는 분들도 이제 가짜 약, 위약을 줘서 네. 내가 이게 치료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이렇게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역시 의사,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도 이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길 바라는 면에서 조금 치료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대조군하고.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보고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맹검법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을 쓰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투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들의 개학을 과연 언제까지 연기해야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 동안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학이 되기 위한 사항들을 만드는 것이 더 이제 시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기준이 되었을 때 이제 개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수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방역 대책을
수행할 어느 정도의 물자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계약이 뭐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오늘도 지금 이 확진 환자를 보면은 이게 뭐 대구에 집중됐던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도 과연 이 4월 6일 날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큰 그 주안점이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일정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것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이른바 미성년자 수백만 명이 밀접 접촉의 조건을 갖춘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의 그 강한 그 지침을 내린 이유는 그때까지 최대한 안정적인 그 감염 상태를 만들어 놓은 후에 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사실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교육부가 계약 기준을 한 4가지 정도를 정해놨는데 예. 아직까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는 평가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수학 능력 시험은 3월 31일 이전에 그 해 시험 일자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수능 시험은 아마 이제 발표를 곧 해야 할 텐데요. 네. 수능은 사실은 그 지난 2017년 지진 때도 포항 지진 때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 1, 2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3 학생들은 당장 3월에 있었던 모의 평가도 아직 못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월로 한 달 이상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체적인 학사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시험도 늦춰질 것 같고요. 개학 여부는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계약 시점과 맞물려서 그때쯤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계약을 4월 6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도 뭐든지 4월 6일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은 이 방역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해졌거든요. 네. 지금 특히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 활동을 언제 재개할 것인가 이 문제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미국이 지금 이른바 창궐기를 맞기 전인데도 벌써 경제 활동 재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 그다음에 계약하는 시점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해야 하는데 이 시점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뭐 교육당국에서는 일단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 면 마스크를 하루에 2장씩 이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서 그 백병원에서도 마스크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충분히 막는데 확산을 막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병원에서는 특히 이제 마스크가 중요하고요. 예. 특히 이제 마스크 또 이제 N95, K94 이상의 좀 더 밀착이 잘 되고 필터 기능이 좋은 그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접촉 비말이 어떤 눈을 통으로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고글이나 이제 쉴드까지 착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 특히 이제 다중 밀집 학교 학생들 이렇게 여러 명이 써야 되는데 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많고요. 네. 물론 이제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선의 대안은 마스크 재사용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사용 가능한 면 마스크를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또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제작하는 면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 어떤 제작하는 모양의 크기에 따라서 기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 마스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거고 어느 정도의 차단 효과가 있는지 한번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그 면 마스크보다 좀 효과가 좋고 밀착도 잘 되고 또 필터 기능도 좋으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마스크가 좀 빨리 보급이 돼서 개발이 된다면 네. 조금 더 좋은 차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스크만 가지고는 이것을 차단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오염된 마스크를 또 손으로 만진 다음에 다시 눈, 코, 입을 만지면 소용이 없겠고 네. 네. 또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마스크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손 씻기가 중요하고
또 충분한 거리를 같이 뛰는 그리고 유증상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같이 모두 함께 했을 때 마스크가 추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방역 대책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학교의 아이들이 사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이 네. 워낙 이제 활동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부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번 계기로 이제 마스크를 주면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그러니까 감염이 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다 같이 그렇죠. 안아준다든지 또 감염병을 이렇게 좀 대처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은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기성세가 됐을 때. 또 저희가 이제 또 고령자가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지금 학생들이 기성세대에서 보다 또 방역을 잘할 수 있는 미래 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교육을 또 감염병 교육을 잘하는 것도 매우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이나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리 두기도 있지만은 매 쉬는 시간마다 손 씻기를 강제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어린이들은 이제 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르쳐주면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 도장을 찍어주고 집에 가기 네네. 전까지 도장이 없어지면 칭찬해주니까 아이들이 손 씻기를 되게 열심히 잘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이제 세수대가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는 이제 알코올 세정제를 갖다 놓으신 데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알코올보다는 이제 직접 물로 씻고 비누로 씻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확충하시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좀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면 마스크 지급은 조금 방역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점검을 한번 진짜 네. 지급하려는 면 마스크가 어떤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면 마스크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마스크가 필터 기능이 없더라도 아이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좀 줄여준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효과가 좀 미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면 마스크가 어떤 거고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능하다면 좀 면 마스크보다 좀 더 방역 효과가 실제로 좀 더 좋은 네.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